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2편으로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본공제부터 그 밖의 소득공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은 중도와 연말 그리고 총괄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도 탭은 기중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를 반영하며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가 입력된 사원을 코드 도움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자료 입력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는 경우라면 먼저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하여 기능모음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 중도 탭에 해당 사원의 자료가 반영됩니다. 연말 탭은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하고 사원을 코드 도움으로 한 명씩 불러오거나 전사원 버튼을 눌러 사원을 한꺼번에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총괄 탭에서는 중도 탭과 연말 탭, 전체 인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입력이 끝나면 전자신고를 위한 마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말 탭에서 마감을 진행하여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괄 탭에서 마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을 모두 불러왔다면 총괄 탭의 전체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총급여액과 제출비과세가 급여 자료 입력에서 지급 공제 조회 구분을 전체 사원 연간으로 선택했을 때 조회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 원천징 수용수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급여 자료 입력과 종전근무지 금액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에 사원이 불러와진 다음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에서 해당 사원을 삭제한 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급여 작업을 완료하고 연말정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 우측에는 정산명세부터 월세액명세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정산명세에는 소득명세부터 신용카드 탭에 입력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럼 정산명세에 반영된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급여는 소득명세 탭에 반영된 급여와 상여, 그리고 인정상여 등 과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소득명세 탭의 금액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스크롤을 맨 오른쪽으로 옮겨 연말란에 금액을 입력하여 총급여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명세 탭에는 급여와 상여 내역뿐만 아니라 감면과 비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비과세를 눌러 제출 비과세와 감면 항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말란에 금액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로 지급되어야 하는 육아수당이 과세로 지급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급여 금액의 마이너스로 금액을 입력하고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항목에 그 금액만큼을 플러스로 입력해서 과세로 입력됐던 금액을 비과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처럼 비활성화되어 금액을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용수증에 반영된 사원을 삭제한 다음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금액이 각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제출 비과세로 한꺼번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중도 입사한 사원의 종전근무지 내역을 종전근무지 원천징 수용수증 메뉴에 입력했다면 소득명세 탭 아래 종전근무지 불러오기로 입력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단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도 가능한데요. 종전근무지 원천징 수령수 중에 입력한 내용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중에서 사원을 삭제하고 다시 불러와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근무지 입력 시 소득세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2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부녀자공제나 기부금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탭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가 반영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는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입력을 할 때는 하단의 메시지를 참고해서 관계코드와 내외국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선택하는데요. 관계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와 배우자, 그리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공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선택을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변경합니다.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숫자 1을 눌러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반영됩니다. 그업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와 한부모,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는데요.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숫자 1을 입력하여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부녀자에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만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연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단 메시지를 보고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출산입양은 2022년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선택하는데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는데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그리고 3명 이상에 대해서는 30만 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다만 손자, 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급여자료 입력과 종전근무지의 금액이 반영되고 지출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소득명세 탭에 연말의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명세 탭 입력란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명세 탭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지역의 금액을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순서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액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공제에서 모든 공제가 끝날 경우 일부 금액만 공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적연금보험 공제는 해당되는 연금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현금무지 지출액을 입력할 수 있고 지출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만약 납세조합과 종전근무지에 입력을 해야 한다면 소득명세 탭에서 전체 비과세와 종전근무지 입력을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동그라미 1번 대출기관에 입력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동그라미 2번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세법에서 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산 한도는 40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차입기간별로 상이한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내용은 하단 주택자금 종합공제 한도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을 때 그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부금 2월분은 2013년도까지 지출한 기부금액 중 2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불입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이며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투자조합 출자 등에서는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년도와 구분을 선택하고 납입금액을 입력하면 조합의 경우 10%, 벤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은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분 30%가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가능하고 구분을 조합비로 선택한 경우 공제액은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80%로 공제가 가능하고 2022년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합니다. 보통 국세청 PDF 자료를 업로드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소비증가분 공제를 위해 2021년 전체 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2022년 전체 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입력해야 하며 해당 사원이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에 입력된 경우 21년 신용카드 사용액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의 계산을 통해 최종 공제 금액이 산출되는 계산식을 볼 수 있는데요. 계산식은 정산명세 탭의 신용카드 등을 클릭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액과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개정세법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이 적용되고 22년도 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1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 공제율 합계 금액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공제 제외 금액은 최저 사용 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제외 금액을 제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최저 사용 금액인 총 급여액의 25%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최저 사용 금액은 1,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이 더 커서 동그라미 2번 계산식에 해당합니다. 다시 여기서 최저 사용 금액과 신용, 현금, 직불, 도서 사용 금액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최저 사용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신용, 현금, 직불, 도서 사용 금액인 가나다라의 합이 2,300만 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계산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제 제외 금액은 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1,300만 원의 15%를 곱한 195만 원과 최저 사용 금액 1,500만 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1,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을 더해 공제 제외 금액은 25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제 제외 금액을 공제율 계산 합계해서 차감해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이 일반 공제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 이하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 1억 2천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등과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여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됩니다. 추가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탭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어 정산명세 탭의 신용카드 하단 추가 공제 금액에서 계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제와 추가 공제 금액이 합산되어 최종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다음 오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오리사주 조합원이 오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불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불입금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은 올해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소득공제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계약기간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금액 기준 연 6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구분을 선택하고 가입일과 계약기간 등 항목과 불입금액을 입력하면 연금 투자명세 탭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따라 주택자금 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와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반영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자동 반영되는데요. 산출세액 계산식은 화살표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1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